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배의 기초, 재배학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상적 발육이 뭐냐, 환경에 관해서, 그리고 추나처리 일장역과 품종의 기상 생태형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상적 발육이란 작물의 생육이 과연 뭐냐 하는 것. 생육이라 하면은 키가 자라거나 그다음 부피가 커지거나, 요게 우리가 생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발육이란 것은 이렇게 키가 자라거나 부피가 늘어나다가 꽃이 핀다. 그 열매가 맺는다. 이걸 이제 하나의 페이지가, 스테이트가 변환되는 걸, 그것을 발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물의 생육과 발육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화성.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는 성질이죠. 꽃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예컨대 이겁니다. 작물이 계속 신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꽃이 피어야 되죠. 꽃이 피지 않으면 만약에 추위가 온다면 얘가 종자를 못 맺고 세대를 완성하지 못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 자체는 이렇게 화성을 스스로 온도의 변화 또는 일장의 변화에 의해서 또는 두 개가 동시에 합동으로 효과를 나타내서 이제 변화가, 화성이 유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상적 발육은 얘기했고, 그 다음 추파맹류는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에 파종한 맹류,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이 그러면 잎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소 엽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물 생육 기간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월동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이 과연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추나철이는 뭐냐 하면 봄, 춘자, 꽃, 화자죠. 그죠? 봄에 꽃이 피게 하는 철입니다. 그런데 봄에, 가을에 심지 않고 봄에 보리나 밀을 파종을 했더니 이게 꽃이 안 피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 이것을 러시아의 라이셴크라는 과학자가 차단했죠. 발견을 해서 싹을 틔워서 봄에 심으니까 얘가 뭐 하더라? 꽃이 피더라, 열매를 맺더라 해서 하나의 혁명을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품종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추나 제추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우리가 농업 쪽에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 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낮의 길이를 말하죠. 낮의 길이에 대한 효과. 엄밀히 말하면 낮의 길이가 아니고 밤의 길이입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들깨가 있어요. 들깨입니다. 그죠? 들깨는 기름 작물입니까? 잎채소입니까? 들깨는 기름을 짜기 위해서 재배하나요? 잎을 따기 위해서 재배하나요? 기름을 짜기 위해서 재배한다고 통상 생각해 왔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고깃집 가면 뭐 사 먹어요? 깻잎 사 먹죠? 그 깻잎이 참깨입니까? 들깨입니까? 들깨 잎입니다. 들깨. 그러면 자, 기름을 짤 거냐? 잎을 먹을 거냐? 그럼 뭐예요? 양자의 택일이죠. 선택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기름 짜는 들깨하고 잎을 따는 들깨하고 차이가 뭐냐? 다른 품종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같은 품종일지라도 소위 이제 하지 이후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어떤 식물이다? 장일, 단일? 우리가 장단일 했잖아요. 하지 이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단일, 장일. 장일 식물이고, 하지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단일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들깨는 하지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보통
6월 달에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때는 기름을 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단일 조건이 아니고 광을 계속 주면은 장일 조건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안 맺겠죠. 꽃이 안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잎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횟집, 그 다음 육고기집 이런 데 납품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식탁에서도 깻잎을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명 무슨 처리한다? 밤을 깬다, 나이트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장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일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장일 처리를 쉽게 하느냐. 요즘 전기세도 비싼데 그럼 밤새 빛을 비춰줘야 되는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한 짧은 시간에 광도 몇 룩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밝기지만은 광의 강도에 의해서 LED 등을 비출 것이냐, 백일등을 비출 것이냐, 형광등을 비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런 연구들이 전부 산업화에 관계되어 있다. 농산업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품종의 기상 생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상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보면 자, 발육이라는 개념만 우선 잡고 갑니다. 개화나 꽃이 피거나 성숙되는 이것을 통해서 질적 재조정 작용을 발육이라고 합니다. 생장은 설명드렸죠. 여러 기관의 양적 증가, 키가 크거나 부피가 늘어나거나 새끼를 치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상축 발육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셴쿠라는 사람이 제창을 했죠. 그죠? 자, 화성의 유도 주요 원인은 보면 화성이라는 것은 꽃이 피는 것. 그죠?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자, 우리가 동화 산물의 양적 관계에서 CN율이라고 있습니다. C가 뭐죠? C, 카보하이드레이트 또는 카본, 탄소죠. N은 나이트로진, 질소죠. 그러니까 탄소하고 질소의 비란 얘기예요. 그럼 탄소가 많다는 것은 질소가 상대적으로입니다. 적다는 얘기죠. 비니까. 이게 비입니다. 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면 볏짚, 보리집 이런 애들은 이게 한 110에서 120 정도 돼요. 물론 볏짚이 질소가 좀 많으면 80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N이 커지면 이 CN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소 함량이 높으면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질소 함량이 적으면 이것이 커지겠죠. 그러면 자, 질문 갑니다. 벼를 바로 옮겨 심고 이양할 때하고 수확할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가 큽니까? 성숙했을 때 큽니까? 어릴 때가 질소 함량이 많잖아. 퍼센트 농도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시험률이 낮겠죠? 그러면 이제 수확할 때 좀 되면 어때요? 양은 많지만 이 함량, 질소 함량은 줄어들겠죠. 퍼센트 농도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줄어드니까 이게 높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요 CN율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 군데 많이 작용을 합니다. 또 뭐에 작용하냐면 여러분들 퇴비가 있다. 유기물이 있다. 그죠? 유기물이 있으면 이것을 분해를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기물들을 낙엽이든 나무든 그루터기든 이런 것들이 분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는 쓰레기 더미지. 그렇잖아요.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 땅이 없어. 전부 낙엽이고 나무 가지고 다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일반 쓰레기도 우리가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구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갑니다. 어린 애들, 어린 식물체 얘기입니다. 어린 식물체가 분해가 잘 될까요? 늙은 식물체가 분해가 잘 될까요? 자, 분해를 누가 합니까? 분해장. 이게 나무진 피든 볏짚 피든 유기물이다. 가능하면 얘가 분해되는 건 누가 분해를 해요? 자연계에서? 결국은 미생물이 하죠. 미생물이 하잖아. 그러면 이 미생물이 하는데 미생물 지도 뭔가 개체수가 10마리가 이거 분해하는 속도하고 10,000마리가 분해하는 속도하고 어느 게 빠른가요? 10,000마리가 많이 하면 빠르죠. 그 미생물 자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단백질이 핵심이잖아. 그럼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핵심이 뭐냐? 질소잖아. 그죠? 질소예요. 그래서 이 질소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요 CNU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CNU를 이해 못하면 농산업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 체내에서는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또는 고기를 먹었을 때, 채소를 먹었을 때 어릴 때는 3kg 나갔는데 지금은 60kg, 70kg가 나갔다. 무엇 때문에? 왜? 양분이 공급되고 안에 호르몬들이 관계하더라 하는 거죠. 무수한 호르몬들이 관계해 있죠. 근데 식물에는 그렇게 무수하지는 않아요. 크게 나누면. 자, 생장하고 관계되는 거, 크는 거하고 관계되는 것은 옥신하고 지베렐린, 또 사이토카이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고, 또 크지 못하게 하는 또는 발화를 못하게 하는 요소는 ABA, 에브시식 애시드라고 있어요. 그 다음 외부 조건은 화성 유도하는데 일장의 길이, 낮의 길이 엄밀히 말하면 밤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 온도하고 관계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럼 화성을 유도하는 것, 꽃이 피게 하는 그는 뭐냐? CN율설, 요게 C가 탄소죠, 그죠? N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탄질율 이렇게 말합니다. 탄질율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광물질, 양분 플러스 수분, 질소 이것이 풍부할 때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생성이 부족할 때 이 얘기입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어떻습니까? 탄수화물이 생성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 이때쯤 되면은 이제 성숙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생성하고 수분, 광물질, 양분이 풍부할 경우, 그리고 수분, 질소가 감소하고 탄수화물이 풍부할 경우, 탄수화물 증가 없이 수분, 그리고 질소가 감소할 경우 이런 식으로 화성이 유도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소엽수란, 요것은 채소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식물이 내가 이제 볼이다, 밀이다, 가을에 파종했다 하면 잎이 내 주경입니다. 처음에 종자에서 파종해서 자라나온 것을 원래 원줄기, 주경이라 그래요. 원줄기에서 잎이 1개 나느냐, 2개 나느냐, 3개 나느냐, 4개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느냐? 일단 뭐냐? 분을 한 거,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잎을 맺는 거 말고 원줄기에서 잎을 몇 개 맺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벼는 14개에서 16개 정도의 잎을 단다. 어디에? 주관에, 처음 종자에서 나온 주관에서 단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생종일수록 많다 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가을에 파종하는 호밀은 주감 엽수가 보통 22개, 채소 엽수가 5매, 최대 25매까지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춘하철이란 뭐냐면 봄춘차, 봄이죠. 봄에 꽃이 필 수 있게끔 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이것은 춘하철이는 온도
온도에 관한 것은 저온이 있고 고온이 있다 하는 거죠. 주로 저온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가을에 파종해서 늦봄 또는 초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고온춘화는 온도를 높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고온성 작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저온성, 고온성 작물 우리 구분했죠? 자, 처리 시기가 있더라. 그럼 어느 때 저온을 처리하거나 고온을 처리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온 천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싹을 틔워. 싹을 틔워서 보리든 밀이든 싹을 틔워서 어떻게 한다? 요것을 4도씨 정도에 한 40일 또는 30일 정도 놔뒀다가 심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봄에, 가을에 있는 애들을 봄에 심으니까 꽃이 안 피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걔가 갖고 있는 캐릭터, 성질이 그래. 걔가 좀 유난스러워. 그게 이제 갖고 있는 성질을 바꾸기 위해서 육종을 하죠. 그죠? 하든지 아니면 이런 처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처리 시기는 언제 하느냐. 종자 때 하는 종자춘화형, 그 다음에 녹색 식물일 때 약간 자랐을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춘화, 꽃이 안 피게 하는 처리도 있더라. 이것도 춘화 처리에 관계되죠. 그래서 단일 춘화 또는 화학적 춘화라는 것은 지금 온도나 일장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지만 케미칼로, 화학적으로 화학제를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채아라고 하는 것은, 채아는 싹을 틔우는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처리 기간이 길면 부패되거나 유건은 어린 뿌리입니다. 어린 뿌리가 도장이란 말은 키가 크는 것, 그냥 길게 자라는 것, 이것을 도장이라고 합니다. 도장이 우려가 된다. 수온은 12도씨에서, 그리고 종자춘화를 할 때는 종자근의 시원체, 백체입니다. 어린 생명체죠.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 무렵부터 채아, 싹이 났을 때까지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춘화 처리를 버널리제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버널리제이션에 필요한 종자의 흡수량,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보리는 25%, 호밀은 30%, 옥수수 30%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밀은 30에서 35, 가을 30, 55%, 가을밀이 가장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귀리 같은 경우에는 30% 수분을 흡수했을 때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처리 온도와 기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작물과 품종의 유전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반 작물로서는 다른 거는 기억을 안 해도 되지만 이 추파명류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치아종자, 싹이 난 종자를 0에서 3도씨, 아까 냉장고 얘기했죠. 냉장 온도에서 며칠간,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놔두면은 파성이 깨어지더라. 그건 가을에 파종 안 하고 봄에 파종을 해도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배는 이제 온도가 37도죠. 37도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고온춘화죠. 고온춘화고, 아까 방금 말한 맹류는 어땠어요? 저온에서 하죠. 그죠? 보리나 밀은 저온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 옥수수도 20에서 30도씨니까 어때요? 고온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재배하는 작물들은 이렇게 고온 처리를 한다. 그 다음 채소를 보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채아 종자가 마이너스 2에서 1도씨에서 한 달 정도. 그 다음 결구배추는 뭐냐 하면, 그냥 배추가 있고 결구배추는 뭐냐면, 김장 담글 때 보면 요렇게 안에 속이 요렇게 찬 거 있죠. 그걸 결구라고 합니다. 그럼 결구 안 되는 배추도 있느냐? 당연히 있죠. 결구 안 되는 배추는 그냥 잎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구는 김장할 때 하는 요렇게 감싸진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이게 결구입니다. 일반 배추보다 결구 배추는 온도가 한 3도씨 정도 높죠. 그죠? 그리고 기간은 15에서 한 20일 정도, 2, 3주 정도 하더라. 봄무죠. 그죠? 봄무는 치아 종자를 0도씨 부근에서 싹이 난 종자를 처리를 합니다. 얼마 동안? 한 2주 이상. 또는
0도씨 아닌 5도씨에서 할 때는 한 13일 정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금치 같은 경우는 체화종자 싹이 나고 나서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32일간 하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재배하나요? 주로 통상적으로 따뜻한 데서 재배하죠. 언제 심나요? 주로 가을, 겨울에 심죠. 언제부터 수확하나요? 겨울부터 수확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겨울에는 좀 얼어가 있지. 근데 이제 봄 되면 잎이 좀 많이 나고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꽃이 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시금치 이용할 때 뭘 이용하나요? 잎을 이용합니까? 열매를 이용합니까? 잎을 목적으로 거의 하잖아. 그러면 이 추나철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꽃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럴 때는 안 하면 돼. 굳이 저온 처리해서 잎이 적게 달리게 할 필요가 없다. 잎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뭘 목적으로 하느냐에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추나처리에 관여하는 조건은 산소, 광, 건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처리 기간. 산소, 광, 건조 이런 애들이 관여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이 불량해져서 효과가 지연되고 발생이 불가하다. 광선은 고온 추나 처리 때는 처리 중에 암흑 상태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옥수수하고 배 같은 애는 고온 처리 추나했죠, 그죠? 이런 데는 암흑 상태에 보관하고, 그리고 보리라든지 밀 이런 애들은 가을 보리입니다. 이런 애들은 저온 추나 처리를 하는데 광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뭐하고 관계한다? 온도하고 관계한다. 온도는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조 방지를 위해서 너무 햇빛 들고 해버리면 건조가 잘 되기 때문에 약간 딱 상태, 어두운 데 보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건조에 관한 얘기는 처리 중에서 처리 중이나 처리 후에 모두 고온과 건조를 필요로 합니다.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조 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면은 효과가 경감되거나 소멸된다 하는 얘기죠. 추나 처리를 하는 중의 얘기입니다. 건조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이추나, 재추나. 이추나, 재추나란 말은 이추나는 불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고온이라든지 건조, 통기가 결핍되는 이런 불량 환경 조건에서는 추나 처리 효과가 상실된다. 그 다음 재추나란 것은 이추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불량 조건에 저온 처리를 다시 하니까 어떻더냐, 추나 처리가 가능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불량 환경에 놓였다 해서 버릴 것은 아니고 이것을 다시 저온 처리를 하니까 일부 추나 처리가 가능해지더라 하는 그러한 생리 현상입니다. 그 다음 추나 처리 기구는 자극의 감흥 부위를 보면 저온 처리의 자극 감흥 부위는 어디냐?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자라나는, 그러니까 화분과 같은 경우에는 잎의 선단부가 되겠죠. 그죠? 선단부. 선단부의 생장점. 자라나니까. 요걸 이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콩과하고 백과로 나눕니다. 그죠? 콩과, 둑과라고도 하죠. 둑과는 주로 생장점이 어디 있다? 콩과는 주로 자라나는 잎의 선단이 있어요. 맞죠? 그럼 자라는 것 자체는 전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화분과, 벽과는 어디에 있다? 통상적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줄기. 지표면 근처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목초지에서 소나 양이 풀을 뜯는다. 그러면 콩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랐다 하면은 소나 양이 풀을 다 뜯어 먹어 버렸어. 그럼 콩과는 다시 납니까? 안 납니까? 그 해에 다시 못 나요. 안 자랍니다. 생장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분과 목초는 어때요? 생장점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으니까 어때요? 위에서 잎을 다 줄기하고 먹어도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화분과의 매력이자 강점입니다.
그래서 콩가와 화분가는 그렇게 다르다. 태생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죠. 물론 떡잎 자체가 콩가는 상떡잎이고 화분가는 외떡잎이고 이 차이도 있지만, 그죠? 자, 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흥을 전달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야, 낮이 길이가 길다 또는 짧다, 야, 이제 꽃을 피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장점의 질적 변화설, 이것은 원행질 변화설이고 호르몬설,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시열입니다. 가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추나추리의 농업적 이용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재배적, 최종적, 육종, 촉성재배, 수량정대, 종 또는 품종의 감점, 재배법의 개선 등에 필요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러시아에서 아주 동토입니다. 이게 내가 가을에 밀을 심었어. 가을에 심었다면 얘가 봄에 꽃이 안 펴. 그냥 잎만 무성해. 그 열매를 못 맺어. 그럼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를 봄에 심으니까 말을 잘 못했다. 그죠? 가을에 심었으니까 어때요? 겨울에 아주 추우니까 동토니까 얼어 죽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종자만 낭비했어. 그죠? 그래서 이걸 봄에 심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봄에 심었어.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됐다? 잎만 무성하고 꽃을 안 피워. 그 열매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손바닥 이렇게 손등을 한 번씩 치세요. 혈액순환에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이셴코라는 분이 아주 위대한 걸 발견을 했죠. 그죠? 추나철이란 거. 그러면, 야, 러시아 같은 그 동토에 가을에 심으면 다 얼어 죽는데 봄에 심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어떻게 한다? 실내에서 싹을 틔웠어. 싹을 틔워서, 그죠? 약간 다학 상태, 암 조건에서 한 달에서 2달 동안 보관해서 봄에 이제 눈이 딱 녹고 심었더니만 밀이 어때요? 자라면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량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이걸 추나철이 한 거예요. 봄에 꽃 피게 하는 철이다 해서 추나철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재배적으로 산업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밥이든 무엇이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토에 가면은 안 됩니다. 가을에 심으면 그거는 벼는 재배가 안 돼요. 추워서. 그죠? 근데 아프리카나 일부 지역에서는 또 벼를 재배를 못해. 물이 없어서 전부 6도밖에 안 돼. 밭에서 재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국가에 지리적으로 봐서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 일장 효과라고 합니다. 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낮의 길이를 말하죠. 자, 일장은 이겁니다. 광주기 효과라고도 하는데, 일장이 식물의 개와 꽃이 피거나 화아, 꽃눈이죠. 꽃눈이 분화하거나 거박 발육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도 일장이라는 것은 화성을, 그러니까 꽃이 피게 하는 이 얘기입니다. 꽃이 피게 하는 유도 가능한 일장. 낮의 길이가 얼마큼 돼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 다음 한계일장은 유도하고 비유도 일장의 경계선, 우리 크리티컬 포인트 이런 말 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꽃이 피고, 어떻게 하루에 10시간을 비추니까, 햇빛을 비추니까 꽃이 피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9시간 59분 하니까 꽃이 안 피고, 이 얘기입니다. 그죠? 화성이 유도가 되고 안 되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도 일장의 경계가 한계일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밤의 길이는 식물 계절적 행동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파이토크롬이 관여한다. 이게 우리 생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파이토크롬 레도라고, 레드광. 이것은 파레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적색광을 비추었을 때, 그 다음에 원적색광을 비추었을 때, 그래서 암 상태에서의 느린 전환이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작물의 일장형을 보면,
자, 우리가 장일 식물이냐 단일 식물이냐를 통상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지 이후로 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장일성 식물이라 했는데, 굳이 꼭 하지를 따져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작물마다 특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하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하지가 되면은 하루에 낮의 길이가 14시간 정도 되죠. 많은 데는 16시간까지 됩니다. 밤의 동지는 밤의 시간이 14시간, 어떤 데는 산골에는 16시간 정도 되죠. 그래서 꼭 동지 하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작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물마다 필요하는 낮의 기간 또는 밤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낮의 길이 해서 일장, 날일, 그죠? 긴 장자를 써서 일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지 이후로 꽃이 피는 것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단일성, 하지 이전에, 그러니까 동지 이후죠. 동지 이후에서 하지까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장일성 식물,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일 식물은 영어로 하면 long day plant라고 합니다. 줄여서 LDP라고. 단일 식물은 short day plant라고 해서 SDP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일, 얘는 뭐냐? 중일은 별로 이거하고 관계없는 식물을 말하는. 그럼 정일은 뭐냐? 일장하고만 관계 있는 거. 장단일, 장일일 수도 있고 단일일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단장일, 먼저 단일이 오고 뒤에 장일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 장단일은 그냥 길었다가 짧았다가 하는 식물. 그 다음에 단장일은 짧았다가 길었다가 하는 이런 그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일은 일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이것이 넘어가면은 효과를 나타내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임계치, 임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임계 안기는 밤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임계 시간을 한번 봅니다. 이것은 위에는 낮의 길이 명이고, 아래쪽은 밤의 길이 암 상황, 페이스, 딱 상태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단일 식물, 요것은 이제 장일 식물인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예, 요렇게 보시면은 밤의 길이가 24시간 기준으로, 낮의 길이 요렇게 했을 때 길이가 위에 거는 낮이죠. 낮의 길이가 기니까 어때요? 꽃이 피죠. 요것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암의 길이 레드 컬러가 길죠. 그러니까 꽃이 안 피죠. 그죠? 그 다음 이것은 어때요? 반반 비슷하죠. 반반 비슷한데 어때요? 합치면 어때요? 요게 조금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장일이다 해서 꽃이 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어때요? 붉은색이 다악입니다. 그죠? 암입니다. 암 조건에서 꽃이 안 피죠. 그죠? 여기서도 안 피고, 안 피야 되는데 어때요? 피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 단일 식물은 오히려 앞에 거하고 다르게 이 조건에서 다악 상태가 짧고 낮의 상태가 기니까 안 피더라. 반면에 다악 상태, 밤이 길어지니까 꽃이 피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어때요? 이것은 아까 봤을 때 요 조건에서는 장일 식물은 꽃이 피죠. 요 단일 식물은 어때요? 요렇게 되니까 꽃이 안 피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한번 봅니다. 발육 단계, 처리일수, 온도, 광의 강도. 강도라고 하면 비치면 다 비치냐 이 얘기입니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있습니다. 12달에 있죠. 우리나라에서 빛이 가장 스트롱하게, 강하게 비추는, 라이트 인텐시티가, 빛의 강도가 가장 강한 달은 몇 월일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아무도 없어. 8월, 9월, 10월. 나머지 학생들은 뭔데? 7월. 애석하게도 4, 5월입니다. 5월이 가장 스트롱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8월달이 가장 더운데 무슨 얘기냐 하죠. 근데 그 더운 거하고 광의 강도, 라이트 인텐시티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온도가 더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더워진다는 말은 온도도 빛의 강도도 강하지만 낮의 길이가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낮의 길이가 짧은 상태지만은 라이트 인텐시티가 강도가 아주 강하면은 조금 덥겠죠. 그 상태만 덥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옛날에 보리밭에 그죠? 풀 매러 가라. 이렇게 명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며느리 얼굴이 새카맣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 5월 달에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면 뭐 된다? 얼굴이 새카맣게 탄다 이 얘기입니다. 5월 달이 아주 강하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7, 8월 달보다 더 빛의 강도는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겠죠? 그럼 빛의 강도하고 밝기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미국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뭐 무지개가 270도 거의 360도 비슷하게 이렇게 크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눈 닦고 쳐다봐도 200도 넘는 무지개가 없어. 특이하게 인공으로 뭐 어떻게 하는데 말고는 자연적으로 나는 데는 없더라는 거. 그건 뭐의 차이냐? 우리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뭐 한다? 빛의 강도가 약해. 흡수를 많이 하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아주 장점이 있죠. 이러면은. 근데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는 뭐 무지개 270 산이 없어요. 전부 평원이라. 그러니까 햇살이 그대로 다 받죠. 그러면 빛의 강도, 라이트 인텐시티하고 밝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식물에서 작물이 생육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밝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빛의 강도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광합성에서 이야기하는 마이크로몰 단위를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밝기로 하면은 룩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지금 바깥에 나가면 지금 해가 좀 그렇다. 그죠? 약간 흐리다 하면은 이것은 한 3만 룩스, 4만 룩스 밖에 안 돼요. 근데 아주 맑다, 써니데이다 하면 한 2만, 13만 룩스 정도 되는데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 이런 데 가면 거의 뭐 18만 룩스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강도는 또 다른 얘기다.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일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발육 단계, 처리 일수, 온도 영향, 광의 강도, 광질, 연소 광기와 야간 조파, 질소의 시용. 이 중에서 광질을 하나 볼까요? 자,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볼 수 있는 광은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인데 주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잖아요. 근데 그 빛 중에서 7가지 다 필요하냐? 식물이 감응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까 레드광하고 파레드 얘기했죠, 그죠? 이 광만, 거의 레드광 범위만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640에서 760 나노미터 그 사이의 광만 화성이 유도되는데 관계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광합성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블루광, 청색광이 필요하죠. 340에서 490까지 이 정도 광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질소를 또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 일장핵과의 기구는 뭐냐 하면 식물에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감응 부위, 자극 전달, 일장핵과의 물질적 본체, 화학물질과 일장효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화, 꽃 피는 거 이외에 이제 일장효과는 성의 표현. 여러분들은 성의 표현, 그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러니까
암꽃이냐 수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유전적으로 거의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식물을 공부를 하다 보면. 웃기죠? 그죠?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밤낮이 길이 갖고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햇빛 많이 보면은 사내 아이, 햇빛 적게 보면은 여자아이가 많이 탄생할까요? 그 유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하고는 관계없어. 근데 식물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생장하고, 자, 영양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거죠. 아까 덜개 얘기를 했죠. 덜개가 빛을 계속 비추니까 어떻습니까? 비추니까 꽃이 안 피더라 하는 거죠. 근데 가을이 딱 되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어때요? 꽃이 피더라 하는 거지. 이게 성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 번식 기관의 발육이라든지 덩쑥 익는 거라든지 결협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콩가에서 꼬투리 매는 거 있죠. 꼬투리, 이 콩꼬투리 있잖아요. 이것을 결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목, 나무류의 휴면, 잠자는 기간 있잖아요. 잠자는 거. 그 다음에 이 일장 효과의 농업적 이용에서 육종상의 이용, 그리고 꽃의 귀하기 조절, 수량정대, 성준환에 이용된다. 자, 간단히 이해하면 이 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간단히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들깨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들깨를 기름으로 이제 짰다 이거죠. 기름 용도로 이제 유료 작물로 재배했다. 그러면 요만한 이제 가로 세로 1m의 면적에 이제 몇 포기를 심느냐 하면은 2포기만 심으면 돼. 2포기. 들깨가 아주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럼 2포기에서 딸 수 있는 들깨의 양은 들깨를 다 틀면은 한 포기에 한 200g 정도 됩니다. 200g. 그러면 한 400g 좀 좋다. 1kg라고 하자. 좀 높였어. 2포기에 한 포기에 500g에서 됐습니까? 그럼 1kg을 짠 그 열매를 종씨를 얻은 거예요. 그럼 1kg에 얼마 하느냐 하면은 한 10,000원 정도 하겠죠. 들깨.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도 10,000원 잡자. 그럼 1제곱미터에 10,000원입니다. 근데 깻잎을 딴다. 그러면 여기 몇 포기를 심느냐 하면은 6포기에서 10포기까지 가능해요. 그럼 왜? 옆으로 가지를 많이 치게 하느냐, 적게 치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깻잎을 많이 수확하는 게 목적이고 빨리 수확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깻잎, 요게 한 포기에 깻잎 몇 개를 딸 수 있느냐 하면 200장을 딸 수 있어요. 한 포기에. 그럼 10개 심으면 몇 장입니까? 2,000장이죠. 그렇잖아. 2,000장. 그럼 들깨 잎 20개 묶어놨고 얼마예요? 비쌀 때는 2,000원 하지. 통상적으로. 하나 100원. 통상적으로 200원은 합니다. 하나에. 그럼 2,000원이죠. 그럼 2,000장이면 얼마예요? 10배니까? 20,000원이지. 그죠? 20,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재배 기술을 더 좋게 해서 2배, 3배로 많이 따는 수가 있어요. 그게 산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1제곱미터에 40,000원, 50,000원까지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면적, 좁은 면적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근데 대면적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흡섭제 있죠, 흡섭제. 흡섭제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흡섭제 하니까 장롱만 생각하는데 장롱만이 아니고 포장되는 거의 가공식품에 거의 흡섭제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가죠. 그럼 그거 하나에 예를 들어서 20원, 30원 해. 근데 그게 20원, 30원인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게 한 1,000억 개 정도 될 거예요. 1,000억 개. 1년에. 1,000억 개면
그러면 10원 차이면 얼마예요? 1000억. 1조죠. 1조입니다. 10원 차이 나면, 1원 차이 나면 1000억이지.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적지만 큰 시장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다 이거지.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육묘상자 있죠, 육묘상자. 그죠? 그 모짜리 안 하고 육묘상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육묘상자가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보통 2, 3천 원 하죠. 10년 정도 쓰죠. 뭐 지원받고 해가 1년에 감가상각 계산하면 육묘상자 하나에 벼 500원 정도 치인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10알당 300평당 30개 쓰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3, 5, 15, 15만원? 15,000원이니까 15만원이니까 30 곱하기 500 하면은 동그라미 몇 개죠? 3개죠. 500하고 그 다음에 30이니까 동그라미 3개잖아. 그럼 15,000원이잖아. 그죠? 그럼 1헥타르에 15만 원이죠. 10배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100만 헥타르라고 보면은 100만 곱하기 15만 하면 얼마예요? 100만 곱하기 15만. 만만 하면 얼마죠? 1억이죠. 그 100만이니까 100억이죠. 15만 원이니까 1000억이죠. 그럼 1500억이에요. 1500억. 우리나라만. 실제 이제 코스트가 좀 낮아져서 조금 적게 들긴 하지만 그거예요. 그게 산업이에요. 농산업이에요. 하나. 그럼 완전히 그걸 없앤다는 조건이면 어때요? 나중에 그 상토 있잖아. 상토. 육묘 상토. 그죠? 그 매트로 판매하잖아. 그것까지 없애고 바로 직파를 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 하면은 어때요? 그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예를 들어서 2천억 정도를 줄인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 재배 면적이 0.8%입니다. 그러니까 1% 잡고 그럼 우리나라에 그러면 천억만 하자. 모짜리 없애고 직파를 했다. 그럼 1000억이면은 이거에 이제 100배만 하면 얼마예요? 10조입니다. 10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게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는 이 순간, 한순간순간이 새로운 맷들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재배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러시아에서 봄에 그냥 추나처리 안 하고 종자를 뿌려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육종을 하느냐, 하나를 제대로 개발하면 빌 게이츠가 부럽지 않다. 스티브 잡스 부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농산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요것은 이제 그 식물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별로 돈이 안 된다 생각할 거니까 내가 동물에서, 곤충에서 얘기를 들게요. 자, 곤충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군뱅이입니다. 군뱅이가 있으면 앙컷이 군뱅이 얘기 들면 좀 그렇고 염소를 얘기할게요. 염소의 경우 암컷하고 수컷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나요? 수컷 한 마리에 암컷 60마리까지 그늘입니다. 닭은 20마리 그늘이에요. 자, 이제 곤충 갑니다. 곤충을 내가 부화를 시켰어, 알에서. 애벌레로. 부화를 시켰는데, 순놈은 많이 필요가 없어. 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럼 암수로 이제 우리는 알을 받아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이제 사육을 하는 거예요. 동물은 사육이라 그래요. 사육하는데 1대3, 1대4의 비율이 필요해. 그러면 암컷 3마리에 수컷 1마리만 있으면 돼. 나머지 수컷 2마리는, 3마리는 어디 가나요?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생명의 그 존엄이나 윤리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암컷이 많이 나오게 만드는 기술, 그게 하나의 혁명이잖아. 그거예요. 닭.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죠? 계란 있잖아.
유정란을 갖고 부화를 시키죠. 21일 만에 부화하잖아요. 계란을 부화시키면 26일 만에 뺑아리가 태어나. 태어나는데 이 뺑아리를 감배를 쫙 해. 암컷, 수컷. 수컷은 별로 필요가 없어. 난용종, 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죠? 그럼 수컷은 어때요? 필요 없어. 감별 다 해야 돼. 버려야 돼. 어떻게 보면 많은 낭비죠. 그러면 아예 암컷만 태어나게 하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를 벌까요? 빌 게이츠 저리 가라.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이나 윤리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축산 갈까요? 얘기 나온 김에 갑니다. 개는 임신 기간이 60일이죠. 2달이죠. 돼지는 114일, 염소는 150일, 소는 285일.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임신 기간을 생명의 윤리하고 조금 관계가 있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285일, 280일 걸려야 새끼를 한 마리를 낳아. 길잖아. 너무 길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180일 또는 150일 만에 정상적으로 얘가 새끼를 낳게 한다. 아주 혁명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다 활용하는 기술인데. 자, 그러면 소를 키우니까 이게 소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제 물의 양이라든지 에너지 코스트를 비교해 보면 한 12배 이상이 들어요. 사료가. 그러니까 에너지 이용 효율이 엄청 낮죠, 소고기가. 근데 이것을 군뱅이처럼 군뱅이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적게 소비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소고기를 만들어내는데 군뱅이하고 비슷하게 에너지를 또는 수분을 적게 섭취하고 지구 온난화도 적게 시킨다 이러면은 아주 혁명이잖아. 그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나온 게 조금 생명 쪽에는 조금 그렇지만 단백질 고기 들어봤나요? 고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배양을 했어요. 배양고기. 그 요만한 거 소고기 이제 조직을 떼서 여기 배양기 트레이에 딱 넣어서 일정한 온도 양분 공급해서 이게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건 무슨 세포예요? 몸에서 바디 내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암세포잖아. 그죠? 컨트롤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그럼 그걸 시경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네,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히 검증된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작물에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큰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일장도 그만큼 중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품종의 기상 생태로 갑니다. 자, 생태는 뭐냐면 기본 영양 생장, 요거는 BLT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관한 것은 요 템퍼레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BLT, 템퍼레처를 대문자 쓰고, 감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라이트, 빛입니다. 그죠? 나머지 두 자는 소문자, 라이트만 광, 그 다음 BLT 베이직, 기본 생장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상 생태형의 지리적 분포로 보면 저위도 지대에서 재배되는 것, 고위도 지대에서 재배되는 것, 중위도 지대에서 재배되는 것을 보면 주로 이제 고온 단일 조건,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짧은 형태는 요 베이직이죠. 기본 영양 생장형입니다. BLT죠. 요 BLT. 그 다음 고위도 지대, 여름이 고온인 경우, 이런 경우 우리로 치면 대관령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BLT다, 그죠? 그 다음에 중위도 지대는 단일 조건, 이것은 2도가 높은 곳, 그리고 남쪽. 2도가 높은 곳은 템퍼레처에 관계되고, 그 다음에 남쪽 지방에서는 라이트 광에 관계되더라 하는 것을 기상 생태형의 지리적 분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제 이제 BLT를 한번 적용해 보면 벼, 콩, 조고, 메밀이 있다, 그죠? 4가지 품목이 있는데
변은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이제 수확하는 애들이 조생종이죠. 중생종은 중간종이고, 그다음 만생종은 늦게 수확하는데, 조생종은 배에서 보통 생육 기간이 120일, 중생종은 150일, 만생종은 107, 80일 정도 걸린다, 그죠? 그러면 분포는 조생종은 북부, 그다음 중간형은 중북부, 강광형 만생종은 중남부에서 재배된다. 이제 콩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은 조생종은 올콩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8월 달에 수확합니다.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그 다음 중간형은 중간형, 그 다음에 이것은 감광형, 은 만생종, 그릇콩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죠? 그 다음에 조 같은 경우에는 봄조, 중간형, 그루조 이렇게 얘기하고, 메밀은 여름 메밀하고 중간형, 가을 메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냉면집에 가면 줄 서 있죠. 그죠? 특히 여름 되면 냉면집에 뭐 불티 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언제 나오느냐? 지금 나오는 거는 가을 메밀, 가을에 수확한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수확을 보통 6월 달에 이때 하잖아요. 그죠? 수확하면은 이때 나온 애들이 이제 여름 이후로 겨울까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대학원생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건의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브레이크 합니다.